도시의 지하철 소음과 매연, 빌딩들 사이로 스며드는 삭막함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향하는 길. 상우와 선영은 30년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상우는 올해로 65, 선영은 62.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 앞에서 상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겠어. 회사 다닐 때는 시간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야. 선영은 남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여보,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나이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해. 뭘 그런 걱정을 해. 난 아직 팔팔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도 없고 더 건강해질 거야. 상우의 자신만만한 대답에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에 살 때부터 가져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더 자유로웠습니다. 새벽 4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상우. 몸이 완전히 깨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상쾌했습니다. 아, 시원해. 이게 진짜 살맛 나는 거지. 찬 사과 몇 조각을 꺼내 아삭아삭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30개, 스쿼트 50개. 숨이 거칠어질 때까지 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한 경험상 새벽 시간대의 급격한 활동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보, 새벽에는 좀 천천히 해. 몸이 깨기도 전에 그렇게 하면. 괜찮아,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상우는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었고 이런 생활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상우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좀... 하지만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상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대로 찬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는데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또다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몇 초 후 어지럼증은 사라졌습니다. 상우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잠이 덜 깬 거겠지.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야. 오히려 평소보다 더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몸을 더 움직이면 컨디션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호사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아까 화장실에서 휘청거리지 않았어? 아니야, 그냥 잠이 덜 깬 것 같아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요즘 새벽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무리를 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도시에서 아들 재민이 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재민은 35살의 직장인으로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럼 여기 공기도 좋고 정말 좋아. 너도 여기서 며칠 쉬다 가거라. 재민은 부모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버지가 부엌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찬물을 그렇게 마시시면 안 되는데요. 왜? 시원하고 좋은데. 요즘 뉴스에서도 나오고 의사들이 말하길 새벽에 갑자기 찬물 마시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 하던데요. 특히 아버지 나이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상우는 아들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겁이 많니?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괜찮다니까. 재민은 어머니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말려보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나도 계속 말하는데 듣지를 않네. 너무 답답해. 재민은 아쉬움을 남기며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민이 떠나고 사흘 후 새벽이었습니다. 상호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직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오면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상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상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영이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달려간 선영은 남편이 벽에 기대서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가 아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어지러워. 선영은 즉시 간호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남편을 소파에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 깊게 숨 쉬어. 천천히.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선영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전도와 여러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각했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위험했죠. 의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도 변합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찬물을 마시면 혈관과 심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의 갑작스러운 활동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상호는 병상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와 아들의 걱정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서 몇 분간 몸을 적응시키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은 절대 금물이고요. 운동도 해가 뜬 후에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게 지켜온 습관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상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자. 선영은 남편에게 새로운 아침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우선 침대에 앉아서 스트레칭부터 해. 그리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운동은 해가 뜨고 나서 가볍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이 간호사였으니까 당신 말을 따를게. 그 다음 날부터 상호의 아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앉아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몸이 완전히 깬 후에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고 아쉬웠지만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과일도 차가운 것 대신 실온에 둔 것을 먹었습니다. 운동은 해가 뜨고 나서 마당에서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같이 걸을까? 좋아, 함께 가자. 부부는 손을 잡고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함께 걷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재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 말대로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훨씬 편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세요. 그래, 이제야 너희들 걱정이 얼마나 당연한 건지 알겠더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새로운 아침 루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몸이 편안했고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도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부부잖아. 서로 챙기는 게 당연하지. 상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찬물 마시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나이가 들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정말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대요. 상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호는 선영과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자유로운 게 뭔지 알겠어.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자유구나. 맞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건강이 제일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평온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고집 부리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새벽 시간대의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예전과 달라져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불안정해지죠. 갑자기 일어나거나 찬물을 마시면 혈관과 심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몇 분간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운동도 해가 뜬 후에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호와 선영은 이제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을 천천히 깨우며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 평온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몸을 천천히 깨우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